안녕하세요. 정인기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자기소개서 또는 면접을 준비할 때 그 들어가는 내용이 결론적으로는 가장 이제 본류는 회사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그리고 산업과 뭐 직무에 대해서 파악하고, 본인의 역량에 대해서 파악해서 본인과 회사가 어떻게 매치가 되는지, 본인이 왜 여기서 일을 해야 되는지 해서 매치를 시키고, 본인이 어떻게 회사에 대해서 공헌을 하겠다고 좀 나오는 것 자체가, 그게 자기소개서에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본류라고 설명을 드렸고, 또한 복잡한 채용 프로세스, 그래서 뭐 서류 전형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인적성 검사, 필기 검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면접은 또 채용 담당자가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른 그 대기업 채용의 복잡한 프로세스, 굉장히 그 복잡한 프로세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서 채용 담당자가 굉장히 좀 업무를 빡세게 한다는 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신입사원을 뽑았어요. 신입사원을 뽑았는데 부서 가가지고 일을 시켰어요. 다 배치가 받아서 일을 시켰어. 근데 일을 시키다가 신입사원들이 한 100명 뽑았는데 그 중에 50명 정도가 1년 뒤에 다 퇴사했어요. 그러면 부서장, 그 해당 부서, 신입사원을 받은 부서장들은 누구를 욕할까요? 누구를 비난할까요? 그 학생들을 비난할 수도 있지만, 그 신입사원들을 비난할 수도 있지만, 채용 담당자를 굉장히 채용 왜 제대로 안 하는 거야? 막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 채용할 때에 기업에서 어떤 면을 좀 먼저 보는지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 뽑을까요? 기업에서 일 잘하는 사람? 예, 막 업무적 지식이 엄청 출중한 사람, 업무적 기술, 엄청 기술이 좋은 사람, 물론 기술과 지식이 좋은 사람을 뽑기는 하죠. 하지만 지금 말씀드렸듯이 채용 프로세스가 이렇게 되고 다들 1년 뒤에 그만두면은 되게 채용 담당자도 그리고 해당 부서장도 난감할 거예요. 그래서 공통적으로 회사에서 원하는 사람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원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파악을 좀 해야지, 이런 내용들을, 이런 생각들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자기소개서를 작성할 때에 요 마인드를 가지고 작성을 해야지 결국 기업에서 얘 좀 데리고서 일을 할 수 있겠구나, 우리와 같이 같은 배에 타고서 순항을 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회사에서 어떤 사람을 원할까요? 첫 번째는 다 짐작하셨을 거예요. 제가 여태까지 그렇게 누누이 강조해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첫 번째는 우리와 함께 오래 일할 사람입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아무리 지식이 출중하고 기술이 출중하다 그래도 얘를 데리고 와가지고 일을 하는데 1년 만에 나가버리거나 2년, 3년 만에 나가버리면은 그 사람은 진짜 그 부서에서도 받기 원치 않고 채용 담당자도 뽑고 싶지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회사에서 그 기본 마인드가 이제 좀 진득하게 일하는 그런 부분, 끈질기게 일할 수 있는 그런 마인드들을 자소서에서 보여드리는 게 좋아요. 그리고 그러한 마인드가 결국 문제에서 나타납니다. 그 문제에서 나타나는 거, 팀워크라든지 책임감 있게 끈기 있게 일하는 경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나타나니까, 그 설명은 향후에 제가 설명을 같이 좀 그 문항과 더불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이제 대기업에서 제가 이제 일했던 회사 내에 어떤 부서가 있는데, 그 부서 굉장히 좀 출중한 사람 한동안 뽑았어요. 1, 2, 3년 동안에 외국계 해외 외국 사람도 국내 임직원들과 동등한 어떤 급여 밴드 조건으로 이제 채용도 하고, 해외 석박사도 채용하고,
막 이렇게 해서 외국 사람들 많이 채용했어요. 엄청 잘난 사람들 많이 채용해가지고 막 업무를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이 사람들이 막 너무 잘난 사람들만 모이다 보니까, 조직이란 데는 너무 잘난 사람들만 모이면은 다 이제 조직이 막 산으로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제 급기야는 막 1, 2년 내에 퇴사자들도 많이 늘어나고 막 이렇게 되니까, 특히 대기업 같은 경우는 시스템 내에서 아무리 본인이 잘났다 그래도 시스템 내에서 진득하게 그 시스템과 함께 발맞추어 나가서 일할 사람이 가장 필요합니다. 근데 이제 막 출중한 인재들을 엄청 많이 뽑으니까 그 시스템 내에서 일하는 것도 좀 답답하고, 중요한 거는 이제 본인이 그렇게 능력이 있으면은 굳이 기업에서 일하실 필요 없고 그냥 나가셔서 이제 본인 사업 하시면은 좋은 것 같기도 하고, 잘 이렇게 좀 능력 좋으신 분들 중에서 또 본인의 성향도 대기업의 시스템에 맞춰서 같이 발맞춰서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이 회사에선 가장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업무 관련된 지식과 능력보다는 항상 그랬지만 인성과 태도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다는 것 알아두세요. 그래서 채용 담당자건 현업부서장이건 가장 먼저 보는 거는 여러분께서 진득하게 한 곳에서 오랫동안 일할 수 있는 사람인지, 그런 태도와 인성을 본다는 거를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신입사원한테 바라는 거는 유쾌하고 싹싹한 사람이에요. 보면은 이제 만약에 여러분 내가 부서장이야. 근데 임원분께서 오후 4시쯤에 급하게 해가지고 뭐 수정사항이라고 해서 사장님의 오더가 떨어졌어. 그래서 부서장한테 던져줬어. 부서장 입장에서는 받았어요, 업무를. 근데 이래서는 안 되지만 어쩔 수 없이 내일 조금 안 하면 사고가 터지기 때문에 부서원한테 오후 5시지만 급하게 1-2시간짜리 일을 맡겨야 돼. 그럴 때 A라는 사람은 업무를 엄청 잘하는데 이 사람이 막 신경질적이야. 일을 주면은 막 신경질적이야. 근데 B라는 사람은 일은 좀 못하고 좀 가르쳐야 되지만 그래도 수긍하면서 어떻게 해서든 유쾌하고 싹싹하게 분위기 맞춰가면서 일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부서장 입장에서는 누구한테 일을 줄까요? 바로 B한테 줍니다. 좀 일은 못하지만 얘 가르치면서 그래도 업무 받아서 하는 사람들, 자기가 일 시키기에 편한 사람, 유쾌하고 싹싹하게 정말 열심히 하는 사람한테 일을 줍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또 해요. 그러면 A는 업무를 안 받았어. 그냥 집에 가버렸어. B는 업무 받아서 이제 어떻게 해서든 했어. 그러면은 나중에 연말돼서 업무를 하고 평가를 하고 그거 누구가 평가를 잘 받을까요? B가 당연히 잘 받겠죠.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일을 잘하고 많이 했기 때문에. 받아서 하고 그렇기 때문에. 물론 업무 관련된 지식과 기술도 중요하지만 항상 태도와 긍정적인 자세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제 B가 평가를 잘 받게 되는데 이러한 점들은 여러분 이해를 하시고, 항상 면접을 볼 때나 뭐 문장을 쓰실 때에도 좀 밝고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시는 게 중요하다는 것 알아두시고요. 세 번째는 책임감 있는 사람입니다. 이거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 같아요. 신입사원 때는 신입사원이 엄청난 퍼포먼스 내기는 쉽지는 않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긴 해요. 하지만 소수 있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못할 때에는 결국은 부서장은 뭐를 보느냐, 이 친구가 어떻게 해서든 이걸 해내려고 할지,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네 번째는 이제 분석형 인재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거는 이제 제가 쓴 용어지만, 회사는 보고서 업무도 중요하기 때문에 논리적이고 좀 꼼꼼하면서도 좀 완벽주의적인 성향까지는 아니더라도 최대한 최선을 다하는 사람, 그러면서도 되게 분석적으로 파악해서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는 사람, 요런 유형의 사람들을 굉장히 좋아하고 또 일을 잘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렇다는 거 알아두시고, 마지막으로 신입사원은 열정과 패기 있는 사람이에요. 중요한 게 신입사원이 뽑혀가지고 그 부서에 들어가면은 중요한 거는 1년 반 뒤면은 그게 수그러들어요. 다 열정들이 다 그냥 기존 이제 임직원들의 영향을 받아서 다 막 일에 쩔어가지고 막 이렇게 힘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입사원들을 계속 뽑으려는 이유는
저희 아버지께서 하셨던 명언이 있어요. 조직이란 것은 작고 좀 밝고 긍정의 에너지 있는 사람들을 자꾸 뽑아서, 신입사원들을 뽑아서 조직을 젊게 만들어가고 역동적으로 만들어가고 젊은 에너지가 넘치게 만들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아버지의 명언이에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정말 회사는 열정과 패기 있는 사람, 1년만 그 열정, 1년 동안 그 열정이 1년만 유지된다고 하더라도 1년 동안은 부서장, 그리고 선배들은 그 열정과 패기 있는 것들을 느끼고 싶어 해요. 당연히 우리 조직이 좀 긍정의 에너지와 밝은 에너지가 있기를 바라죠. 그래서 요렇게 5가지의 이제 성향이 있는데, 이거 엄밀히 보자면은 이제 업무 관련된 지식과 기술은 좀 보다는 대부분의 태도의 내용들이 좀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는 거 알아두시기 바래요. 바랍니다. 그리고 업무 관련된 지식과 기술과 더불어 이런 태도적인 측면들도 여러분들이 익히고 자소서에 이런 것들이 표현될 수 있도록 한다거나, 면접 때에도 본인 항상 좀 긍정의 에너지와 예의 범절, 그런 것들을 지키는 인재라는 것들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교육 받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